오는 4월 10일 한국에서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위한 재외선거가 어제 마감된 가운데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지역 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58.9%로 나타났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 계획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11개 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 세이브 플랜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4월 8일 개기일식으로 인해 일부 공항의 항공기 출도착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항공기 승객은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병통제방센터가 텍사스에서 조류 독감으로 알려진 H5N1의 인체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지난 30일 열린 재미대한 시카고 장애인 체육회 출범 현장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기술 스타트업 대학 리더들이 어제 제비 프리스커 주지사와 함께 시카고를 미국의 양자기술 수도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대선에서 낙태권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 낙태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이 다음 달부터 발효됩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불법 이민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오는 4월 10일 한국에서 실시되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을 위한 재외선거가 어제 마감된 가운데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투표율이 역대 최고인 58.9%로 나타났습니다. 우창훈 재외선거 영상입니다. 어제까지 이렇게 1,566명이었고 오늘 이제 마지막 날 이제 81명을 해서 기존의 이제 46.2%의 투표율은 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대 최고의 투표율인데 그만큼 우리 재외국민들께서 많이 이제 참여를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엿새간 진행된 이번 재외투표는 시카고를 포함한 전 세계 158개 재외공관 220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는데요. 미 중서부 지역 재외투표소는 공관 대체 장소인 한울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와 디트로이트와 인디애나폴리스 세인트폴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진행됐습니다. 총 4곳의 1일 누적 투표자 수는 1일차 128명, 2일차 118명, 3일차 389명, 4일차 611명, 5일차 320명을 기록, 6일차인 마지막 날 어제 한울복지관에서 한 표를 행사한 유권자 수는 총 81명, 총 누계 1,64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명부등재 유권자 총수는 2,792명입니다. 이는 시카고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평균 총선 투표율인 46.2%로 훌쩍 넘어선 역대 최고 기록인데요. 한울복지관에서만 903명, 디트로이트와 인디애나폴리스 세인트폴에서 각각 398명, 252명, 94명 등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신고 신청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투표 의사가 있는 분들께서 신고 신청을 해주셨고 현장 투표소 이렇게 참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재외선거는 우리 재외국민, 우리 동포 사회가 보다 발전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고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재외국민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꼭 투표에 참여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조금이나마 영향을 미쳐서 투표율을 상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이제 시카고에 지금 이제 계시는 많은 언론분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홍보도 해주셔서 투표율이 이제 높아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오후 굵어진 빗줄기를 뚫고 샌루이스로부터 장장 5시간 이상을 달려 마감 시각 10분여를 남기고 한 표를 행사한 주인공은 노혜영, 김완수 씨 부부였는데요. 이들의 소감을 들었습니다. 네. 멀리서 왔는데요.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빗속을 뚫고 이렇게 투표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투표하는 거 되게 기분 좋고 자부심 있고요. 투표하려고 막 멍들 달려왔습니다. 정직한 쪽으로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거짓말 부담도 공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무엇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실 분들을 뽑았습니다. 한편 재외선거 명부에 등재됐으나 재외투표를 하지 않고 귀국한 경우 선거일까지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 및 등록 기준지를 관할하는 구시 군선거안위에 신고한 후 해당 지정투표소에서 선거일인 4월 10일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투표지 본국 회송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우영사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이상 유무를 최종적으로 이제 내일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님들과 확인을 해서 오해공항으로 이렇게 갑니다.
외교 형량에 다시 재포장을 해서 내일 이제 한국으로 발송을 하면은 그 다음 날 인천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정당 참관인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상 유무를 하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이상이 없으면은 해당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로 개별적으로 이렇게 발송이 되고 4월 10일 18시가 종료가 되면 개표소로 이동을 합니다. 개표소에서는 다시 이것을 이렇게 재차 확인을 합니다. 이상이 없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계함이 시작이 됩니다. 한편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 세계 제외 유권자 14만 7,989명 중 총 9만 2,923명이 이번 선거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전체 투표율 62.8%입니다. 이 또한 2012년 제외투표가 처음 도입된 이래 최고 기록입니다. 재미대한 시카고 장애인체육회가 지난 토요일 30일 오후 5시 글럼베에 서재한 르네상스 호텔에서 체전 준비를 위한 기금 마련 후원의 밤을 겸한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는데요. 김재국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과 포용, 공감하며 하나가 돼 함께하는 열린 세상을 만들어 통합사회 가치를 실현하는 장애인 체육회가 되도록 이끌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장애인 체육회가 시카고 사회에서 정말 맡은 큰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어서 화합하는 우리 시카고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민의례로 시작한 일부 취임식은 2022년 제1회 캔사스 전미주 장애인체전 발대식 영상 상영과 박건일 총무이사의 환영사, 김재국 신임회장의 취임사, 임원 소개, 김정한 주 시카고 총영사, 송재성 재미대한 장애인체육회 회장, 최선주 시카고 한인 로타리클럽 전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김정한 총영사입니다. 사실 이 장애인이라는 것이 어차피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는데 장애라는 그런 좀 요소가 이제 누구나 이제 사람에 따라서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것이 결국 그 사람의 그 앞으로의 운명을 규정하거나 특히 제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 각 사회 구성원들이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힘을 모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가 여기 참석한 분들만이 아니고 우리 시카고 한인사회 어디 계시건 인류 문명의 구성원이라 그러면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그 보편성과 특별성을 모두 갖고 있는 되게 특별한 행사였다고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100여 명의 협회 관계자들과 내외빈들이 참석했는데요. 백민혜 수석부회장은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전하고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미주 한인 장애인 스포츠인들의 축제회장이자 화합회장인 메릴랜드 전미주 장애인체전에 동포사회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했습니다. 모든 분들도 다 감사하지만 총영사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면서 옛 추억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체육회를 많이 응원해 주신다는 말씀, 그리고 각 주에서 참석해 주신 우리 이제 송재성 회장님과 남정길 회장님 그리고 천경태 회장님 모두께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뜻하지 않게 얼굴도 아직 한 번도 뵌 적 없었던 우리 단체장님들이 와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후 백민혜 수석부회장의 내빈 및 이사진 소개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줄리신 이사에게 공로패가 전달됐습니다. 재미대한 시카고 장애인 체육회 출범식이나 마찬가지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많은 분들이 같이 도와주시고 많은 장애인 친구들이 참여하는 그런 바랍니다. 또한 일부 끝순서로 마련된 축복기도는 미랄 선교단 단장 남성우 목사가 맡아 모든 참석자들에게 장애 극복의 조력자의 역할을 부탁하며 재미대한 시카고 장애인 체육회의 더 큰 번영과 발전을 기도했습니다. 남 목사는 6월에 개최될 메릴랜드 체전 시카고 단장을 맡아 출전 선수들의 총 감독과 지휘를 맡게 됩니다. 이날 행사는 총 2부로 나뉘어 진행됐는데요. 2부 만찬순에서는 특별히 올해 2회째를 맞은 전미주 장애인체전 조직위원장과 대회장이 참여해 참석자들에게 체전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체전은 오는 6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메릴랜드 메도우브룩 종합경기장에서 도전 속에 싹 트는 희망이라는 슬로건으로 열립니다. 재미대한 장애인체육회 송재성 회장과 남정길 메릴랜드 체전 조직위원장입니다. 네, 모든 게 우리는 할 수 있다. 그게 다예요.
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다음 체전이 열릴 곳이니까 꼭 이번에 메릴랜드 와서 우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미전역에 지금 한인 장애인이 20만 명이라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체전에 참여하는 인원은 불과 1%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좀 더 이제 각 지회가 이제 자꾸 생겨나고 체전뿐만 아니라 이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을 자꾸 높이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기 때문에 해외에도 자꾸 그런 지회들이 생기면서 세계 체전이 되는 게 저희 꿈이고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남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정식 및 시범을 포함한 개최 종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특별히 주목되는 건 남녀노소,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체육 종목인 한궁이 이번 체전에서 정식 종목으로 그리고 축구가 시범 경기로 채택됐다는 겁니다. 한궁 외 보치아, 슐런, 콘홀 등 일반인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경기에 대한 소개가 줄을 이뤘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장애인들이 체육계에 참여를 하고 또 경험을 해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취지입니다. 비장애인들 세계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체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 증진은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 또한 사회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밑받침이 된다는 거를 제가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 친구들이 체육을 통해서 우리 한인 사회에 같이 합류해서 활동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본인의 성취감과 어떤 삶의 어떤 목적과 그런 걸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김신임 회장에 따르면 이날 취임식을 겸해 진행된 후원의 밤 행사에서 거둬진 모든 기금은 장애우들의 운동용품 구입과 제2회 체전 참가 준비 비용으로 쓰여집니다. 봉사자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좋아하고 잘하는 운동을 코칭을 하면서 지금 트레이닝을 하고 있거든요. 2달 남짓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우리가 연습을 한다면 1회 때 4위로 그쳤지만 2회 체전에서는 좀 더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 짓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메릴랜드에서 진행되는 전미주 장애인 체전에는 시카고를 비롯한 달라스, 휴스턴, 애틀란타, 뉴저지, 뉴욕 등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해 1000여 명 이상의 선수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날 취임식의 축하 공연으로 바리톤 이진욱 씨가 This is the moment, Stars 등 희망적인 뮤지컬 넘버를 열창해 청중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2부 만찬과 함께 펼쳐진 축하 공연으로는 장애우들이 특별한 핸드벨 선율을 선보여 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전경태 애틀란타 지회장과 김정호 재영군인의 미중서부 지회장입니다. 오늘 그 시카고 장애인 체육회 회장 취임식 축하드리고 특별히 그리고 새로 취임하시는 김재국 회장님 그 아내와 또 보이지 않는 그 이사님들의 손길 격려와 박수와 응원 보내고요. 시카고 장애인 체육회 화이팅입니다. 이번에 후원의 밤에서 여러 단체장님이 오셨는데 그거 가끔 부족합니다. 이번에도 6월 달에 또 한다고 하니까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해가지고 장애우들이 우리 자식이다 생각하고 해서 많이 후원을 해가지고 좋은 성적을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미주 장애인 체전은 홀수에 열리는 비장애인 체육대회를 고려해 경연제로 짝수해 열립니다. 2년 뒤인 2026년 차기 개최지는 시카고, 차기 개최지로는 달라스가 유력한데요. 하지만 실제 개최를 위해서는 비용 조달이 급선무입니다. 동코사회 많은 관심과 후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후원에 대한 문의는 백민의 수석 부회장 224-578-1675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탕감 계획에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11개 주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소득 기반 성환 프로그램 세이브 플랜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지난달 28일 소송을 주도한 캔사스주의 크리스 코바흐 주 검찰총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여름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 기각 판결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와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이 연방의회 승인 없이 4,3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액을 취소하도록 교육부에 지시할 권한이 없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고, 이에 교육부는 기존에 있던 소득 기반 성환 프로그램을 보완해 새로운 세이브 플랜을 내놨죠.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해당 플랜은 지난 2월 교육부가 세이브 등록 대출자 중 소액 학자금 대출을 받은 15만 3천 명의 부채 12억 달러의 자동 탐감을 발표함에 따라 기존 계획보다 일찍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세이브 플랜도 이미 연방대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지난번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게 공화당의 주장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텍사스에서 조류 독감으로 알려진 H5N1의 인체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고 어제 발표했는데요. CDC에 따르면 H5N1 바이러스에 대한 인체 감염은 드물지만 감염된 동물에 노출되면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사람끼리 전파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텍사스에서 감염된 사람은 아픈 소와 직접 일했으며 눈 충혈이 유일한 증상이라고 CDC는 보고했는데요. 현재 다른 사람들과 격리돼 독감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받고 회복 중입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22년 4월 콜로라도주의 한 교도소 수감자가 미국에서 처음 조류 독감 양성 판정을 받은 바 있죠. 젖소의 조류 인플루엔자는 지난달 25일 농무부에 의해 텍사스와 캔사스에서 처음 보고됐습니다. CDC는 사람들이 아프거나 죽은 동물에 노출되는 것을 피하고 저온 살균되지 않은 우유나 아픈 동물의 생치즈와 같은 음식을 먹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4월 8일 개기일식으로 인해 일부 공항에 항공기 출도착이 지연될 수 있어 항공기 승객은 주의해야 합니다. 연방항공청은 개기일식을 상공에서 목격하려는 항공기와 드론 등의 영향으로 항공여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최근 경고했는데요. 일례로 델타항공은 4월 8일 오후 12시 15분 오스틴 출발 디트로이트행 1218편에서 일식 과정을 볼 수 있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죠. 해당 항공편은 창문이 큰 에어버스 A220 300 기종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개기일식은 멕시코와 북미 일부 지역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요. 멕시코에서 태평양 시간 기준 오전 11시 7분에 시작하는 일식은 미국과 캐나다 대륙을 횡단해 오후 4시 19분 대서양을 거쳐 사라집니다. 전국 지역별로 살펴보면 텍사스 남부에서 오후 1시 40분, 아칸소 오후 1시 51분, 일리노이가 오후 2시, 펜실베니아 오후 3시 16분, 뉴욕 북서부 오후 3시 18분 개기일식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개기일식에 영향권이 있는 공항을 오가는 조종사들에게 항공 변경 등의 변화에 대비하라고 주문했는데요. 한편 항공업계 전문가들은 4월 8일 일식은 2044년까지 북미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개기일식이라며 보호 안경을 착용하고 비행기에 탑승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기술 스타트업, 대학 리더들이 어제 제비 프리스커 주지사와 함께 시카고를 미국의 양자기술 수도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는 시카고 뉴 웨스트 사이드에 있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인 M허브에서 이뤄졌습니다. 프로토타입 매장과 실험실이 있는 이곳은 과학과 산업 간의 협업으로 미래 물리기술을 구축하는 곳입니다. 프리스커 주지사는 이날 일리노이주가 미국 최고의 양자기술 허브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5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내놨는데요. 이 자리에는 IBM, 마이크로소프트 등 포춘 500대 기업의 최고 경영진이 기술 스타트업의 리더 및 유수대학의 교수들과 함께했습니다. 이 계획은 블로후 퀀텀 테크 허브로 알려져 있으며 향후 10년 동안 시카고 지역에 3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600억 달러의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대선에서 낙태권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플로리다주에서 낙태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이 다음 달부터 발효됩니다.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어제 플로리다주의 헌법이 낙태권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는데요. 이에 따라 지난해 제정된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이 다음 달부터 발효됩니다. 다만 이 플로리다주 대법원은 별도 판결에서 주 헌법의 낙태권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오는 11월 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플로리다주 유권자들이 낙태 문제를 직접 결정하도록 한 것으로 11월에 주 헌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임신 6주 후 낙태 금지법은 폐기됩니다. 오늘도 종일 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됩니다. 낮 기온은 40도 중반대를 기록하겠고요. 수요일인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대입니다. 다시 뚝 떨어집니다. 이 비는 곧 눈으로 바뀌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43도, 습도는 99%, 바람은 북동풍이 10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